요즘 중국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네요. 한국에도 영향이 클까요? 경기지표 부진에다가 디플레이션에다가 합계 출산율 바닥에다가,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많잖아. 중국 의존도가 높단 말이야.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도 높아. 근데 짱깨 놈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쉽지가 않다고. 중국의 다양한 우려감들이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중국의 악재는 곧 한국의 악재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한 채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다뤄볼 관련된 내용은 국내 주식과 달리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쉽게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가 수출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했었으며 GDP와 대비해서 현재로서도 수출입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OECD 자료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로 미국의 31.4%, 일본의 37.5% 등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냐? 우리가 분명 따져봐야 될 텐데, 이렇게 수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23년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뿐이냐? 22년도 마찬가지고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GDP 성장을 견인한 분야는 수출이라는 건데, 그 수출을 계속해서 가장 많이 해온 국가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중국향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은 어떤지 항상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 근래 들어서 중국향 수출 금액이 부진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100억 불 이상을 월별로 수출했었지만, 현재로서는 100억 불이 거진 턱걸이라고 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경기 부진,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력 강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야 있을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넉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이 경기 부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IMF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한국은 0.5%포인트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논리적으로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의 경기도 나빠진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중국 경기 속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내용은 뭐죠? 바로 부동산. 컨트리 가든이 현재로서는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컨트리 가든 사태로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고 하면은 그 여파가 당연히 한국에도 미쳐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한국의 급성장에는 어떤 분야가 견인을 했다고 했었죠? 바로 수출. 미국은 보통 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냐? 중국의 급성장에는 부동산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현재에도 중국 GDP 중에서 부동산은 25%가량의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탑티어로 꼽히던 굉장한 대기업, 이 컨트리 가든의 문제가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벽개원, 즉 컨트리 가든은 지난 6일 8월 6일에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300억 가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 측에서 30일 이후에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최종 디폴트 처리가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는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미지도 현재 확인이 되는 것처럼 올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총 2억
7천만 달러, 대략 3,6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3,600억 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0억 원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에 대한 우려감이 겹겹이 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업의 재무 상황이 좋지만은 못해요. 7월 매출을 좀 따져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수치가 보인다고 하며 이 하반기 매출 전망도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우리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 건데,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무디스 같은 경우는 컨트리 가든의 신용 등급을 7단계나 강등시키기도 했어요. 기존적으로는 B등급대였고 현재는 C등급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B등급은 채무 상환 능력이 있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매겨지는 등급이 B등급이고, C등급은 파산 위험이 있을 때 매겨지는 건데, 무디스는 8월 10일날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강등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C등급대로 강등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이 놀람을 감추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후 8월 12일 컨트리 가든은 중국 내 채권 거래 정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홍콩 증시에 이 컨트리 가든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컨트리 가든의 주식 또한 굉장한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컨트리 가든은 현재 채무 조정을 위해서 이 CICC라고 불리는 중국 국제금융공사를 재무자문으로 선정한 이후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차트를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근 한 달간 굉장한 낙폭을 보였어요. 7월 말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로서는 50% 가량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급하게 상환을 해야 되는 이자가 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컨트리 가든의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342조예요. 물론 뭐 그중에 부채가 270조, 부채 비율이 높긴 높습니다. 근데 동시에 작년만 기준으로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 흐름이 6조 5천억 원 가량인데, 이러한 흐름에서 300억 가량을 쉽사리 해결을 못하고 디폴트 우려까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감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우려가 있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여튼 뭐 내용을 이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에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도미노 도산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어요. 부동산 업체들의 도미노 도산 가능성. 옛날에 헝다그룹 사태 때를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헝다그룹이 흔들리면서 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무기한으로 중단되고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줄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현재로서 BV비안, 컨트리 가든은 헝다그룹보다 4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가시화된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더욱 큰 충격을 안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세계적인 뭐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블랙록, JP모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컨트리 가든의 채권을 현재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디폴트가 되면 여기에 따른 피해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이 각각 회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컨트리 가든의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긴 하겠으나, 그래도 분명한 충격과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중국의 부동산 지수는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GDP를 성장시키고 경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면서 중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뭐 수출,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는데, 수출로서는 현재 긍정적인 내용들이 풀이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면서 수출로서 이 외화벌이를 주 먹거리로 여기고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도 판단이 드는데, 동시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히토류나 다양한
내용들에 있어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수출 제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내수 소비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어요. 하지만 뭐 긍정적인 결론까지는 아직 도출되기가 힘들다라고 느낀 게 이 소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중국인들이 좀 어떤 우려감을 갖고 있냐면 집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중국인들이 뭐 영끌을 하던 어떻게 하던 이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간 어떻게든 이 집을 좀 사려고 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뭐다?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고 돈은 냈는데 집은 사라져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실제로 줄도산이 뭐 현실로 되면서 반복된다면 이 부동산의 몰락 그리고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기사를 간략하게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뿐이 아니라 뭐 부동산에 이어서 디플레이션, 저출산 등 각종 우려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현재로서 미국의 밸런스라는 경제 매체는 중국의 경제, 뭐 신속한 탈출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부동산 수요를 증진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뭐 기준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하는 부양책이 꾸준히 언급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에 따른 안도감이 곧바로 형성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